선생님이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알려줄 꿈나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을 향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밑거름이 돼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맞나요? 날짜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유일한 이야기 조영권 지음 아주 특별한 도서관에서 발췌해 읽어드릴게요. 빈손으로 떠난 위대한 기업가 유일한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유일한은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했고 식품회사를 차려 큰 돈을 벌었어요. 조국으로 돌아와 유엔 양행을 차리고 1936년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회사를 만들었죠. 유일한은 세상을 떠날 때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떠나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준 분이에요. 기업인에겐 신용과 나눔이라는 윤리가 필요함을 가르치신 분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은 유일한 선생님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유일한이라는 이름이 재미있게 들리지 않나요? 원래 이름은 유일형인데 조국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로 마지막 글자 나라 한을 한자로 바꾼 거래요. 유일함의 한 마지막 글자 나라 한자로 바꾼 거예요. 유일한 선생은 1895년에 태어나 9살 때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부모를 떠나 홀로 먼 미국 땅으로 갔으니 당시로선 아주 보기 드문 일이었죠. 일찍이 천주교 신사가 되어 서양 문물에 눈을 뜬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선생님은 일찍부터 장사에 재능이 있었대요. 유일한 선생님은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대학에서도 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상과를 지원했어요. 미국에 가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미식축구도 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야 했죠. 대학 시절에는 능력을 발휘해 중국 물품을 파는 장사를 했는데 꽤 수입이 좋았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숙주나물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꽤 잘 되었고요. 나중에는 숙주나물 통조림까지 개발했고 식품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으니 선생님의 장사 수완을 잘 알 수 있겠죠? 식품회사를 만들어 많은 돈을 벌게 된 유일한 선생님은 1924년 미국에서 유한 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서재필 선생님이 선물한 버드나무를 회사의 상표로 정했죠. 버드나무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대표적인 나무예요. 버드나무의 그늘처럼 유한 주식회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투명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사업도 잘 되어 돈도 잘 벌게 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유일한 선생님은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해요. 모두들 성냥을 들고 화약고로 뛰어드는 격이라며 말렸지만 선생님은 고생하는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유일한 선생님은 귀국한 후 유한 양행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돼요. 그러고는 미국에서 약품을 수입해 싼 값으로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위기를 느낀 일본 제약회사들은 총독부를 통해 뒷조사를 해 유일한 선생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약을 직접 개발해 수출까지 하게 된 유엔 양행은 193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기로 했어요. 이는 당시로선 아주 놀라운 결정이었죠. 종업원에게는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고 자신은 대표 이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종업원들도 회사의 주주가 된 것이고 유일한 선생님은 그 대표를 맡은 거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제 맘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열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자신도 월급을 받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유황양행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타격을 입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지면서 또 한 번 시련을 겪게 돼요. 그때마다 선생님은 다시 힘을 모아 회사를 일으켜 세우곤 했어요. 유일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상공부 장관으로 일해달라고 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죠. 기업이 정치와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정권은 유일한 선생이 정치자금을 내지 않자 세무조사를 해 탈세를 하였다고 누명을 씌우려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할 수 없었어요. 워낙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도 불법적인 점을 찾을 수 없었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나라에서는 깨끗하게 기업을 운영한 유일한 선생에게 산업훈장을 내려줬어요. 유일한 선생은 죽기 전에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죠. 손녀에게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 교육비를, 딸에게는 땅 5,000평을 상속하고 나머지 본인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자손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만 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남긴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유황야행이라는 회사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이 맡도록 했다는 점이에요.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체 대표들이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결단이었어요. 1991년 유일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만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랄 소식을 들어요. 유일한 선생님의 딸 유제라 여사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스스로 평생 모은 전 재산 200억 원을 공익재단에 기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녀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선생님은 왜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유일한 선생님이 전 재산을 사회에 바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모들은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기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 유산을 자신에게 물려주는데 유일한 선생님은 왜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선생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업에 대한 철학 때문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유한양행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원 모두의 회사요. 더 나아가 이 사회, 이 나라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조선시대 후기에 큰 부자 임상옥도 전 재산을 나라에 바치면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노력 없이 거저 얻는 재산을 귀한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써버려서 결국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유일한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정으로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일지도 모르겠어요. 회사는 사회와 국가의 재산이기도 해요. 이제까지 유일한 선생님의 일생을 더듬어 보며 왜 유일한 선생님을 참된 기업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유일한 선생님은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고 생각한 점에서 나라 사랑이 각별한 기업가였음을 알 수 있어요. 미국에서 성공해 평생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가난한 조국의 힘이 되고자 귀국한 것만 보아도 유일한 선생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유일한 선생님의 업적과 정신을 살펴보면 오늘날 기업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은 기업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임무는 바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아주 중요한 기업 정신이라고요. 만약 기업이 세금을 빼돌리거나 거짓으로 내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게 돼요. 세금을 정확히 낸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가끔 몇몇 회사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고 회사의 수익을 부풀려 공개해 말썽이 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무너지면 회사원들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아직 경제 뉴스에 관심이 적어 이런 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주 듣고 보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요즘에도 회사 돈을 자기 금고에서 꺼내 쓰듯 마음대로 쓰고 몰래 뒷돈을 만들어 부정한 일에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유일한 선생님은 회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가진 자본가가 땅을 사고 공장을 세워 회사를 시작했지만 그 회사가 잘된 것은 수많은 노동자 덕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선생님이 살았던 그 당시로서는 정말 깨어있는 기업 정신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한 선생님은 기업에서 번 돈을 대학에 기증하고 유한공고라는 학교를 세워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일까지 했어요. 기술이 있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생각은 기본으로 갖고 계셨겠죠. 무엇보다 유일한 선생님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정직과 신용이었어요. 과장 광고가 판을 치던 그때에도 정직한 광고로 신용을 지켰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기업이 이익을 사회와 나눠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얻은 이유는 그 회사에 속한 사원들의 노력과 소비자, 즉 고객들의 호응이 합쳐져서 발생한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없거나 그것을 사주는 소비자가 없으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한 사람이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해도 가만히 따져보면 순수하게 그 사람 개인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기술의 힘 덕분이에요. 전화기가 발명된 후 많은 사람들이 통신 기술을 발전시켜 오늘날의 휴대폰이 만들어질 수 있었듯이 말이죠. 따라서 기술로 인해 얻은 이익은 사회와 나눠야 옳은 거예요. 알면 더 재미있는 사실. 선생님에게 버드나무를 선물한 서재필. 서재필 선생님은 유일한 선생님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준 스승이었어요. 서재필 선생님에게 버드나무를 선물 받은 유일한 선생님은 언제나 그늘을 들이운 채 힘들게 일한 사람들의 쉼터를 마련해주는 버드나무를 유한주식회사의 상징으로 삼았거든요. 서재필 선생님은 1884년 갑신정변 때 역적으로 몰려 조국을 떠나야 했지만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독립협회를 구성하고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세운 분이에요. 서재필 알아주세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고학년 위주의 필독서를 읽어드렸는데요. 책의 내용, 주제, 의미, 좀 재미있게 이렇게 해설해준 책이라 선생님이 읽어줬어요. 깊이 읽게 책 읽는 방법, 습관처럼 몸에 배이면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재미와 의미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진짜 책벌레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서가에 꽂힌 책,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지 오늘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책을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